이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내 뱃속의 아이는 내 피가 아니야. 유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서연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병원 최고의 의사 커플로 부러움을 샀던 그들의 결혼은 단 하룻밤에 지옥으로 변했어요. 뱃속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서연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죠. 그리고 5해 후 태풍이 덮친 섬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 속 쌍둥이의 오른손 약지에 있는 점이 서울 의료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병원장 취임을 앞둔 유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불가능해. 이건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던 그 남자. 그런데 아이는 왜 자신을 닮은 걸까요? 누군가의 치밀한 계략과 배신이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지금 바로 그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새벽 4시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환자를 돌보던 강서연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를 하고 난 후 깊은 숨을 내쉬었죠. 서랍에서 꺼내든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나자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드디어 기다림이 끝났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불임 치료 끝에 찾아온 기적. 그녀는 남편 유지훈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며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아기 신발 한 켤레를 선물 상자에 담아두었죠. 하지만 기다리던 지훈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현관문이 열리고 지친 모습의 지훈이 들어왔을 때 식탁 위 캔들은 이미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중요한 수술이 있었어. 서연은 실망을 숨기며 미소 지었고 선물 상자를 내밀었죠. 그러나 상자를 열기도 전에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서연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지훈은 냉랭하게 대답했죠. 병원에 다녀올게. 기다리지 마.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지훈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고 지훈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훈은 검사 결과를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야. 아버님이 직접 의뢰하셨지. 뱃속의 아이는 내 DNA와 일치하지 않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죠. 오늘 중으로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서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물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짓이야? 누가 이런 거짓말을. 그때 병원 행정실 차장 노윤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모든 것을 이해한 서연은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해. 서연은 자신의 진실과 함께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해 외딴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남해의 작은 섬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밤. 5해가 흘렀습니다. 강서연은 낡은 보건소에서 마지막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노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할아버지, 파스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 물리치료 꼭 받으셔야 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연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5살 남자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하은이가 또 바다에 가려고 해.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급히 가운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아이를 향한 눈빛만은 따뜻했죠. 하진아, 엄마 따라와. 하은이 데리러 가자. 서연과 하진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아이의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하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은아, 혼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지? 하은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은의 눈은 그 사람 유지훈을 닮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아빠를 데려올 것 같았어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며 아빠에 대해 묻기 시작했죠. 특히 하은은 날카로운 아이였습니다. 서연은 마음을 다잡고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경력, 의사로서의 자부심,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쌍둥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든 방을 바라보며 서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태어난 날 작성한 출생신고서가 있었어요. 이름란에는 유하은, 유아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출한 서류에는 강하은, 강하진으로 바꿨었죠.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테지. 서연의 손가락이 사진 한 장을 쓸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지훈과 함께였던 마지막 휴가 때 찍은 사진이었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순간 성심 메디컬 센터의 회의실에서 유지훈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장 자리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가 진행 중이었죠. 윤서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병원장 자리는 선생님 것이에요. 지훈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이라는 정상에 올랐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죠. 5해가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꿈속에서 서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그 꿈에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태풍 헤라가 남해를 강타한 그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섬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보건소는 임시 대피소로 변했어요. 서연은 밤새 응급 환자들을 돌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은아, 하진아, 저기 구석에서 조용히 있어야 해. 아이들은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동생 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갑자기 정전이 되고 비상등만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섬 동쪽 방파제가 무너졌대요. 어부 3명이 바다에 빠졌대. 서연은 망설임 없이 응급키트를 챙겼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죠. 엄마 금방 올게. 하은이가 하진이 잘 돌봐줘. 폭풍우 속으로 뛰어든 서연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어부들을 발견했습니다. 거친 파도에 맞서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그녀의 모습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은과 하진이 우산을 들고 달려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 속 영웅 의사와 쌍둥이 제목의 사진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특히 하진의 눈매와 손가락의 독특한 점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서울 성심 메디컬 센터. 유지훈은 병원장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작업을 하던 중 간호사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죠. 원장님, 이거 보셨어요? 남해 태풍 영웅이라고 화제인데. 지훈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의 눈매가 자신과 똑같았고 더 놀라운 건 오른손 약지에 있는 점이었죠. 지훈 가문의 남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찍힌 거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5해 전 그녀를 내쫓았던 그날. 그리고 노윤서가 보여준 DNA 검사 결과.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남해 외딴섬이라던데요. 거기 보건소 의사래요.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죠. 윤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지훈은 그녀를 무시한 채 질문했습니다. 5해 전 강서연의 DNA 검사, 누가 의뢰했지?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남해로 향하는 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해로 가는 배 안 유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고 있었죠. 5해 동안 그는 오직 출세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서연을 잊기 위해 일에 파묻혀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어요.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노윤서였죠. 지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섬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는 순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꼈어요. 그는 근처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여자 의사.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강서연이었습니다. 다음 분. 서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고개를 들어 다음 환자를 부르려던 그녀의 눈에 지훈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죠. 어떻게 여기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문이 열리면서 하진이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하은이가 열이 나요. 하진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눈앞의 아이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진도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는지 지훈을 빤히 바라봤죠.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서연이 황급히 하진을 데리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잠시 후 서연이 나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죄책감이 뒤엉켰죠. 그 아이들, 내 아이들이지? 서연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5해 동안 쌓아온 감정이 폭발하려는 찰나 하진이 다시 나왔어요. 엄마, 하은이 많이 아파요. 숨을 잘 못 쉬어요. 서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죠. 진료실로 달려간 서연은 하은의 상태를 확인하고 창백해졌습니다. 중증 폐렴이에요. 여기서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서울로 가야 해요. 지훈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내 헬기가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당장 서울로 가자. 서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세 사람은 말없이 헬기에 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섬은 점점 작아졌고 서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서울 성심메디컬센터. 하은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하진은 처음 보는 큰 병원에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노윤서가 다가왔어요. 지훈 씨, 병원장 취임식 리허설이. 어머, 이게 누구세요? 윤서의 눈이 서연을 발견하고 놀란 듯 커졌습니다. 서연도 윤서를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죠. 지훈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취임식은 연기해. 지금은 이 아이가 우선이야. 성심메디컬센터 중환자실 앞 유지훈은 유리창 너머로 하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에 있는 점이 자신의 것과 똑같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렸죠. 5해 동안 놓쳐버린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상태가 안정되고 있어요. 강서연이 진료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지훈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말로 내 아이들이 맞아? 서연은 한참 동안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5해의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믿었으면서 갑자기 왜 궁금해하죠? 병원장 자리에 오르기 전에 확실히 정리하고 싶은 건가요?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하진이 달려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저기 TV에 아저씨가 나와요. 병원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내일 있을 지훈의 병원장 취임식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취임식에 가겠어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어요. 지훈은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5해 전의 진실이 두려웠죠. 서연이 떠난 후 그는 노윤서에게서 DNA 검사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의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에게 키스하며 속삭였죠. 엄마가 우리 진짜 이름을 찾아올게. 취임식장, 화려한 조명 아래 유지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언론인들이 가득 찬 가운데
그의 연설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뒷문이 열리며 강서연이 하진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죠. 노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유지훈 원장님. 5해 전 당신은 거짓 DNA 검사 하나로 저를 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당신의 아이들이에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죠. 지훈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저는 불의에 맞서 싸우라고 가르치는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 아이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해요. 노윤서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지훈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죠. 5해 전 DNA 검사, 당신이 조작한 거지. 윤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지훈은 단상으로 돌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저는 오늘 병원장 취임을 포기합니다. 5해 전 저는 제 아내를 믿지 못했고 그녀와 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담았고 다음 날 모든 언론은 병원장. 자리 던진 의사의 가족 찾기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병원을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DNA 일치도 99.99%.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실험실에서 나온 의사가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유지훈은 그 종이를 받아들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왜 그때 서연을 의심했을까요? 왜 그녀의 해명을 듣지 않았을까? 모든 것이 노윤서의 술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잃어버린 5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었군요. 강서연의 목소리에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져 있었죠. 결과를 들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해줘.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미움, 분노, 상처,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사랑. 아이들이 결정할 거예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때 병원 방송이 울렸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소아과 중환자실로 의료진 긴급 집결하십시오. 2사람은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하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었죠. 서연은 의사로서의 본능으로 곧바로 처치를 시작했고 지훈도 그녀를 도왔어요. 2사람의 손길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그 5해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2시간의 사투 끝에 하은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탈진한 서연이 의자에 앉자 지훈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노윤서의 죄도 밝히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녀는 구속될 거예요. 그 순간 하진이 달려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나서려 했지만 하진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사진첩에 아저씨 있던데.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서연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진의 순수한 마음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뛰어넘고 있었죠.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될까? 그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한참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진은 기쁜 듯 소리쳤습니다. 야호!
이제 우리도 아빠가 생겼다. 하은이한테 말해줘야겠다. 아이가 뛰어가자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새로 시작하자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다만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게 해주세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죠. 하은아, 약 먹을 시간이야. 서연은 병실에 들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하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하은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사려 깊었죠. 엄마, 우리 이제 여기 살아요? 서연은 하은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질문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섬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서울에 남을지. 그것은 또한 유지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은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하진이는 아빠가 좋대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서연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은 언제나 신중했어요. 그녀는 엄마를 닮아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커다란 곰 인형이 있었어요. 하은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 하은은 대답하지 않고 인형만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실망한 기색 없이 인형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친해지자. 그때 하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벌써 지훈과 완전히 친해져 있었어요. 아빠, 오늘은 놀이공원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서연과 지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같이 갈래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은 수줍게 미소 지었죠. 서연은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퇴원해도 되는지 물어볼게. 놀이공원에서의 시간은 어색하면서도 특별했습니다. 하진은 지훈의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녔고 하은은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다녔어요. 서연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즐거워 보여요. 지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아이들만큼은 행복했으면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내가 진실을 외면한 건 두려웠기 때문이었어. 당신을 의심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노력할게요. 그때 하은이 뛰어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저기 비행기 타고 싶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은이 지훈에게도 손을 내밀자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하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갈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때로 어른보다 더 현명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은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것은 오래된 출생신고서였어요. 진짜 이름이 적힌 그 종이를 언제 꺼내야 할지 서연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회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본 오늘 서연은 처음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해봤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 강서연은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하은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서연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가도 돼요? 하진이 섬에서 가져온 조개 껍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조개는 그들의 지난 시간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지훈이 서 있었어요. 그는 이제 병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평범한 의사로 돌아갔습니다. 노윤서는 증거 조작으로 법적 처벌을 받고 있었죠. 이사 준비 다 됐어? 지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아직 서로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훈을 보자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특히 하은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이제 그녀는 지훈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빠, 우리 새 집에 같이 살 거예요? 하은의 질문에 두 어른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을 때 지훈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근처에 살 거야. 언제든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 하은은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서연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출생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요. 지훈은 봉투를 열고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유하은, 유하진이라고 적힌 이름 앞에 그의 가슴이 저렸어요. 이게.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의 진짜 이름이에요. 제가 섬으로 가면서 강씨로 바꿨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당신의 아이들이었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살짝 물러섰어요. 아직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저는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을 다시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알아요. 서연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때 하은이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요. 종이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연과 지훈의 눈이 다시 마주쳤죠. 이번에는 두 사람의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습니다. 하진이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무지개다. 행운의 징조래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방을 구경하러 달려갔고 서연과 지훈은 거실에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죠. 아이들의 법적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유하은, 유하진으로요. 지훈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야 할 시간이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명예나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행복을.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지만 미움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더 커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진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오늘부터 진짜 가족이에요. 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것? 같은 성을 쓰는 것? 아니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거야. 서연의 말에 하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서연은 출생신고서를 꺼내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은과 하진은 신기한 듯 자신들의 진짜 이름을 바라봤어요. 이게 너희들의 원래 이름이야. 유하은, 유하진. 엄마가 너희를 뱃속에 품었을 때부터 불렀던 이름이지. 하진이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야호. 이제 아빠랑 같은 성이다. 하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은 감격에 젖어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가 놓쳤던 5해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든 시간. 서연은 베란다에 서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괜찮다면 우리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아이들의 부모로서만 만나요.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는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고 앞으로의 길은 밝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서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이름을 되찾는 건 단순히 호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찾는 거죠. 서연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같은 공간, 다른 방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겠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녀는 하은과 하진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어요. 이제 너희들은 진짜 이름을 갖게 될 거야. 유하은, 유하진. 사랑해.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5해 전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섬으로 떠났던 그날, 그녀는 이런 결말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강서연에서 다시 유지훈의 아내로, 그리고 유하은과 유하진의 진정한 어머니로. 이름을 되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